봅시다. 7세기는 웬 7세기야? 17세기야 얘들아. 17세기. 조선시대 17세기. 어메 역사를 갖다가 바꾸고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인들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자 주인공 누구야? 서양 의학이야. 의학 천문, 지리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자, 인물들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우리 지문에서 몇 명 알려줬지? 2명 알려줬죠? 한 명은 누구? 이익. 여기죠? 이익. 자, 이런 가운데 18세기 시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구의라는 글에서 아담 샤리슨 주제 군직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제 군직에는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인 이체관을 뭐했다 담기지? 않았다. 담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 문장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그럼 아담 샤리슨 주제 군직은 무슨 내용이었더니? 뒤에 나오잖아. 뭐라고 되니? 첫째,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 그죠? 둘째 뭐니? 로마 시대의 생리설. 세 번째, 중세 시대의 해부지식. 그러니까는 뭐야? 시대 살짝 어떻게 된 거니? 살짝 뒤떨어진 그런 책을 접했네. 누가? 이익이라는 데가. 근데 그거 누가 쓴 건데? 아담 샤리 쓴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정리해보자.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자 이론가 나왔지? 근데 이익하고 아담 샬 같이 나왔으니까 이론가의 주제 어떻게 해줘야 돼? 이론가 정리해줘야지. 자 아담 샬은 뭐라고 했냐면 뇌가 몸과 운동의 지각활동을 몸의 운동과 지각활동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네 이거 두 가지로 나왔지? 몸의 운동은 물리적인 거야. 지각활동은 뭐야? 뭔가를 알아채는 거야. 무슨 활동이야?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누가 모두 주관한다? 뇌가 모두 주관한다라고 봤던 게 아담 샬이야. 그치?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이기라는 애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건 오케이 나도 인정을 할게. 근데 문제는 지각 활동은 뇌가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심장이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 자, 그러면은 몸의 운동, 물리적인 것은 뭐? 뇌. 정신적인 것은 뭐? 심장이 주관한다고 본 게 누구야? 이익이야. 아담 샬은 둘 다 누가 하는 거고 뇌가 하는 거고. 자, 이익 이후에도 라고 했는데 자, 이익이 한 이 이론의 이름을 정리를 하면 뭐래? 심주지각설이야. 심주지각설. 자, 사실 여기까지가 지금 2번 문단이었죠? 그럼 2번 문단 정리해볼게. 첫 번째 문단에서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 하면은 그래 서양의 지식이 굉장히 우리 조선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서양 의학은 좀 미미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양 의학이 조선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봤더니 조선에는 좀 미미하게 들어왔네. 그런 와중에서도 뭐 했어? 그런 와중에서도 이기나 누가? 뒤에 나오겠지만 누구? 뒤에 나올 거니까 정리하지 말자. 니에 대해서 논평을 남긴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논평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미미했느냐 하고 봤더니만 이유가 있었지. 첫째 뭐야? 미안. 이유는 뒤에 나오지. 뭐에 비해서 미미했다는 얘기니? 천문이나 지리지식보다는 미미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 자, 그러면서 논평을 한 인물들 중에 누구? 이익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이익이라는 사람이 누구 책 봤더니? 아담 샬의 책을 봤네. 그치? 그래서 이게 이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주지각설. 자, 아담 샬은 주제군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말한 게 뭐라고 했어? 몸의 운동과 지각활동을 모두 누가 주관할 거다? 뇌가 주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뇌가. 그런데 이 이기라는 애는 몸의 운동은 누가 주관하지만 뇌가 주관하지만 지각은 무엇이?
심장이라는 애가 죽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거 나왔지. 심장이 주가 된다. 뭐 할 때? 지각에 대해서는 심주 지각서를 썼댄다. 그럼 여기서 심이라는 거는 결국 뭐다? 심장에 연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아담 샬과 이게 입장을 정리한 거였어. 자, 그 다음 뒤에 보자. 이 이후에도 서양의학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 첫째, 서양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왜? 동양의학으로도 어떻게 하니까? 충분히 병들을 고치니까. 두 번째 뭐니? 서양의학 지식은 내용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 부족했대. 두 번째 뭐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건 천문학이었는데 천문학이나 지리학의 주장만큼 충격적이지가 않았어. 응? 그래? 그런 건가 보지? 그런 것도 있어? 요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또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있었어. 자, 윤리적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 주신 신체를 훼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가지고 모두 안 잘랐어. 머리카락도 안 잘랐는데 해부한다는 얘기는 몸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칼로 자르고 몸 째가지고 다 열어보고 뭐 이렇게 해두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제도가 됐다는 얘기죠. 서양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양의 의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 되었다. 여기까지 서양의학이 조선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갖고 왔는데 하나, 둘, 또 셋, 넷, 5개 정도 제시가 됐네요. 그러던 중 19세기 신학자 누구? 최항기가요 서양의 데카르트사 같은 사람이에요. 조선에서는요. 그래서 의학, 천문학, 지리학, 수학 할 것 없이 많은 방면에서 서적을 되게 방대하게 남겼는데 그 방대한 연구 성과만큼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가지고 너희들 잘 모를 거야. 그런데 이미 최항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기출문제에서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최항기라는 이름이 너네가 익숙해야 돼 사실은. 최항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자 얘는 누구랑 짝꿍해야 돼? 홉슨 거를 봤대. 해부학 전반부와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자,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서 초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전반적으로 좀 과학지식 측면에 치중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부학 전반을 어떻게 해줬어? 좀 수용을 했나 보지. 그지?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다고 볼 수가 있어? 해부학 자체를 거부했던 거죠. 이해됐었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3번 문단에 대한 내용인데 3번 문단은 뭐라고 정리해 줄 거냐 하면은 서양의학이 조선에 미미한 영향을 끼친 이유. 미미한 영향을 왜 끼쳤냐 봤더니 몇 개 정도? 5개 정도 서술이 됐었죠. 그지? 첫째는 뭐였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두 번째는 뭐였니? 내용이 부족했다. 세 번째는 뭐였니? 충격적이지가 않아. 네 번째는 뭐였니?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어. 자, 그럼 5번째는 뭐니? 조정에서 국가에서 반대했죠. 그죠? 조정에서 금지 조치했어. 자, 그런 와중에 누가 나타나기 시작해? 최항기라는 애가 홉슨의 저서를 알기 시작을 했다. 이해됐냐? 자, 그 다음 최항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무엇이었다? 몸기계였다. 자, 몸기계 메모하시고요.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자, 보시면 우리 몸이 내 장기가 어디 들어있어? 다 안에 들어있죠? 너네도 기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 겉은 그냥 형체인데 안에가 다 기계의 작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인체도 그렇다라고 파악을 했대. 자,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 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중요해. 뒤에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중요하다. 몸 기계이면서 어떻다? 자발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봤네. 이는 신체를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얘들아, 중요한 용어 하나 나왔어. 뭐 나왔니?
신기 나왔다. 신기 제일 중요한 문장이지, 단어지.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몸에서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도대체 최초의 운동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 돼요. 뭐 때문에 최초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냐.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스는 누구? 창조주와 같은 신적인 존재를 상정을 했는데, 우리의 최한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기 때문에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라는 어떤 존재를 상정을 하고 그것이 신체 운동의 원인이다라고 규정을 했댄다. 자, 여기서 기자는 기운 기 할 때 그 기자예요. 그래가지고 기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기를 모은다 할 때 뭐 그런 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최한기하고 뭐하고 누구? 홉슨이라는 애를 갖다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번째 문단에서 최한기 거 한번 써볼게. 최한기하고 누구? 홉슨이라는 그 서양의 이론을 갖다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최한기는 뭐였다? 몸, 기계라는 것을 설정을 했고, 최초의 운동의 원인을 홉스는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상정을 했는데, 최한기라는 애는 신기라는 어떤 존재를 갖다가 선정을 했단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몸 기계라고 설명은 했지만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지. 누가? 최한기라는 애가. 이해됐니? 자, 그러면서 뒤에 볼게. 최한기는 전체 실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자, 중요한 걸 나와.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대. 하지만 뇌가 운동뿐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고 했던 게 홉슨의 전체 신론이었는데 그것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대신 심이 지각운동을 주관한다고 보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보았다라고 했네. 근데 심주지각설 어디 나왔니 아까? 누가 한 말이야 이거? 이익이 한 말이죠? 그지? 그럼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홉스는 신체 운동을 다 접하고 운동뿐 아니라 지각까지도 누가 할 거다? 뇌가 할 거라고 생각한 게 홉슨이야. 그러면 홉슨하고 누구하고 되게 비슷하니? 아담샤라고 되게 비슷하죠? 그죠? 물질적인 것과 뭐?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다 누가 담당한다? 뇌가 담당한다. 자, 그런데 최한기는 그것을 뭐 했다? 부정했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서 무엇을? 심주지각설을 옹호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최한기는 심주지각설인 것이고, 심주지각설이라 함은 몸의 운동은 뇌가 주관하지만 지각운동은 심이 주관한다 라는 얘기고요. 홉스는 뇌에서 운동과 무엇, 지각을 모두 주관한다 라고 봤고요. 그지? 그것을 갖다가 뇌주지각설이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 맞니? 그렇다면 용어가 지금 심주지각설, 뇌주지각설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 다음 근데 문제는 심주지각설이 이익과랑 똑같을 거면 얘가 말을 안 했겠지. 그래서 이익과 다른 심주지각설이 뭐냐? 요거 갖다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이익거였는데 이익은 심을 뭘로 봤더니? 심장으로 봤지. 그런데 최한기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신기는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 아까 최한기가 최초의 운동 원인으로 지정한 것이 신기라는 물질이었는데, 자, 그에 따르면 신기라는 애는 시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야. 안에 있는 어떤 장기가 아니야. 몸을 구성하면서 중요해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애야.
기죠, 기. 신기는 유동들의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신기의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여기서 비문학에서 경험 나왔다 그럼 뭐라 했니? 감각적, 관찰 가능한, 실험 가능한 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거는 야, 너 미국 가봤어? 너 일본 가봤어? 이거 아니라 했지. 관찰, 감각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경험 이전에 결국에는 감각 활동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던 신기가 중요한 말 나오지? 뭘 통해?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 활동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외부 세계를 받아들여서 기억으로 한다,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을 했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최한기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식을 얻고 기억으로 만들려면 첫째 뭐 해야 돼?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 활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지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부분이 기출문제 한번 나왔잖아요. 최한기의 지식형성 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억이 나니 안 나니? 그래. 자, 그 다음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여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의 역할 1번 뭐야? 감각 통합 가능하다. 두 번째 뭐야? 각 내용과의 종합과 확장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번. 그래서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신기가 어떤 건지 내가 감이 잘 안 오지?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딱 만졌는데 만지는 게 감각 활동이지. 그지? 근데 얼음에 들어있었다 치자. 만지면 어때? 차갑겠지? 얘가 감각 활동이고 얘를 만드는 순간 신기는 어디로 몰린다는 거야? 기가 일로 몰리는 거지. 왜? 얘 만졌으니까. 어디에 집중되겠어? 이거에 집중되겠지. 그러면은 나는 지각 활동이 일어나. 왜? 얼음에 들어있는 건 어떻구나? 차갑구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지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신기라는 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닷소리를 들었어? 감각활동 귀로 이루어지겠네. 그 동안에 신기는 어디로 몰리겠니? 귀로 몰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가 몸의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감각활동이 이루어지는 순간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야? 신기의 기능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신기가 무엇이냐를 심주지각설의 심의 용어와 연관지어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최한기한테 있어서의 심이라는 건 뭐다? 신기다. 오케이? 자, 신기의 특징은 첫째 뭐였다? 형체가 있다 없다? 형체가 없다. 그 다음 여러 가지 기능을 막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이라는 거는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또 뭐니? 감각을 통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 뭐니?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중요한 것만 써봤어. 이해됐냐? 여기까지가 신기네요. 그러면 우리는 신기의 특징을 보려면 사실 이 문단 봤으면 신기의 특징 나오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최한기의 인체가는 서양의학과 신기의 개념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동양과 서양의학의 결합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서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체적인 세계관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뒤에 가볼게. 자, 16번. 윗글에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거든. 너무너무 쉬웠지, 이거는. 몇 번 더 띄었었죠? 2번이었죠? 인체 간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 누구랑 누구? 이익하고 누구? 최한기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케이? 됐지? 요거는 그 다음 2번. 두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버린다. 자, 일단은 1번 볼게요.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 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홉슨의 저서를 읽고
그것이 더 강화됐다라고 서술하고 있었어.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아담 샬과 달리 이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심장은 누구 이론? 이익의 이론. 2번 맞고요. 3번 이익과 홉스는 신체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익과 홉스뿐만 아니라 아담 샬과 최악기도 모두 신체의 존작은 뇌가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죠. 뭐에 대해서 구분이 생긴 거야? 지각 활동을 뇌가 주관하냐 안 하냐 그거에서 차이가 생긴 거고요. 4번 볼게요. 아담 샬과 홉스는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했다. 얘네가 소개했니? 아니죠? 얘네들은 무엇을? 저서를 누가 읽은 것 뿐이야? 이익과 최한기가 읽은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소개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겠죠. 됐니? 그리고 아담 샬 같은 경우에는 기계론적 의학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어떤 의학 이론, 중세에 있었던 기독교적 의학 이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틀린 말이 되겠죠. 답 4번이죠. 자, 5번이요. 주제 문진과 전체 실론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투영돼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히 둘 다 기독교적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죠. 됐니? 그래서 답은 4번 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18번 볼게요. 기억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이 뭐였니 아까? 기억.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정리했다 3번 문단에서 서양 의학이 조선에 미미한 영향을 끼친 이유 여러 가지 정리를 했고요. 3번 문단에 있었지. 정리를 하자 보면은 뭐니? 정책적으로 배척했다. 왜? 조정에서 뭐했다? 금지했다. 라는 말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불충분했다. 그죠? 아까 정리했었고. 세 번째 뭐니? 서양 의학의 한계라는 얘기는 얘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얘로서는 더 이상 의학을 발전시킬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한계인데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답은 3번 될 수가 있겠고, 조선의 윤리의식에 위배가 되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었다라는 말 아까 신체에 대한 동양 사람들의 가치관을 통해서 봤고, 5번은 뭐니? 충격적이지가 않았다라는 얘기. 그래서 땅이 둥글다라든지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거와 같은 천문 지식에 비해 덜 충격적이어가지고 관심을 안 보였다. 이런 얘기 있었죠? 답은 3번 될 수가 있다. 자, 뒤에 거 볼게.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에 있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을 볼게요.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분주가 되어 라고 했네. 핵심 뭐니? 심장.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심장? 최한기야 이익이야? 이익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볼 거야? 최한기의 견해를 볼 거니까 기억은 이익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지워줘 버려. 자,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어떻게 해서 합하여 감각의 통합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신기의 기능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네. 최한기 거 맞니? 맞아. 동그라미.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세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신기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것으로 나온 말이었어. 이것도 맞는 말이지. 자, 마지막 거 보자.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또 나와서 이상한 말.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최한기가 심장에 있는 신기를 따로 설정해줬니? 그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지워줘야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몇 번 몇 번? 니은 지금 몇 번이야? 3번 답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에 두고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 일단 보기를 읽을게요.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딱 나왔어. 뭐야?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였대. 그런데 이 물질과 정신이란 단어가 우리 제시문에서는 뭘로 나왔어? 몸의 운동 이꼴 물질, 지각활동 이꼴 정신. 이해됐지? 지금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럼 물질 다시 말하면 뭐라고? 몸의 운동이라는 말로 우리 제시문에서는 나왔고요. 정신이라는 말, 지각이라는 말로 나왔다. 맞지? 자,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는 특징을 지니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조모했던 그는 기계적 운동 어디서 많이 봤네. 최한기가 뭐라 했더라? 몸기계라는 것을 상정을 했었죠. 그는 정신이 깃든 것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뒤에는 비판 내용이고요. 자, 일단 뒤에 보면 정신이 깃든 것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데카르트는 뇌 안에서 무슨 활동까지 다 일어난다고 본 거야? 정신 활동까지 다 일어난다고 본 거야. 오케이? 그럼 데카르트 입장은 동양 철학보다는 당연히 서양 철학에 더 어떻겠어? 가까운 거야. 왜? 뇌도 물질인데 정신이 뇌 속에 들어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모두 누구의 주관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뇌의 주관 속에 들어있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 샬이나 홉슨처럼 뇌주지각설, 뇌에서 모든 것을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보니 정신과 물질이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계속 주장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볼게. 근데 우리는 뭘 볼 거야? 최한기하고 데카르트를 비교해 줄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나오면 뭐라 했니? 보기에 나온 이론가하고 제시문에 나온 이론가를 공통점 차이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정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공통점 하나밖에 없어. 뭐야? 기계론적 관점. 몸이 기계다 라고 생각한 거. 차이점은 뭐였니? 사실 데카르트는 결론적으로 뇌주지각설에 가까워요. 그죠? 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데카르트는 뭐? 뇌주지각설. 그지? 최한기는 뭐? 심주지각설이구나. 거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1번 볼게.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아서 통합하고 감각적으로 신기가 합쳐져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1번은 맞는 말 되겠고요. 자, 2번 보자.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야? 두뇌라고 보았군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사고작용 뭐였어? 지각활동이었지. 최한기는 지각활동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니? 심에서 일어난다고 했어. 이 심이 뭐라고 했어? 신기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두뇌에서 사고작용이 일어난다고 한 건 누구만이야? 데카르트만이지. 오케이? 그러므로 여기선 역시 차이점 위주로 봐주면 답이 그냥 나오는 그런 문제였네요. 답은 2번으로 나올 수 있다. 자, 3번 볼게요.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오케이? 왜냐하면 데카르트도 물질은 공간적인 특징을 갖는데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공간을 갖지 않는다 라고 했으므로 형체가 없겠죠. 오케이? 이근이 3번 볼게.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다 달리라고 했으므로 얘는 뭘 보는 문제냐 하면 차이점 묻는 문제였었어.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어?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는데 너는 정신과 물질이 독립된 것이라고 했으므로 그럼 어떻게 주고받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데카르트 이론으로는. 그래서 비판을 받았는데 최한기한테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왜? 신체와 신기는 통합적인 거라고 했기 때문에 비판을 안 받겠죠. 같은 말이라서 이거는 뭐 맞는 얘기겠고요. 5번 볼게요.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의 개수처럼 기계적 운동이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최초 원인의 운동은 뭘로 설정하느냐는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간 기계론적 운동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몸 기계라든지 데카르트도 기계적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몸이 기계론적이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어휘 문제는요. 21번에 몇 번이었어? 5번이었죠? 알파벳 E가 뭐였냐면은 맹신하다라는 말이었는데 맹신하다는 건 뭐야? 근거 없이 혹은 무턱대고 다 모두 믿는 것, 그것을 맹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리지라는 말이라고는 다른 말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었어? 최한기의 신기 이론이었다. 지문 끝.